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통장 잔고는 0원, 주식도 채권도 하나 없습니다. 그저 월급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과 쌓여있는 카드 명세서뿐이죠. 뉴스를 틀면 어떤가요? AI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소리, 금리가 요동친다는 소리,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SNS엔 같은 나이 또래가 파이어족 달성, 주식으로 3천만 원 벌었어요. 이런 글만 보이고요. 대부분은 여기서 겁을 먹고 얼어붙습니다. 아, 이번 생은 망했나? 게임 끝인가?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지금이 지난 10년 중 가장 깨끗한 진입 시점이라면 어떨까요? 소음만 무시할 수 있다면 말이죠. 제 이름은 만석입니다. 저는 2026년 경제 현실 속에서 영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산 구축 전략에 대해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빚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힘들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도움이 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말이죠. 사람들은 주식 뭐 살지부터 고민합니다. 엔비디아 살까? 테슬라 살까? 비트코인은 어때? 그런데 여러분, 발목에 묶인 투명한 닻은 안 보이시나요? 저는 이걸 마이너스 복리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자, 봐보세요. 신용카드 빚이 연 20%인데 그 옆에서 나는 테크 ETF로 연 10% 벌어서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30대 직장인 중 한 분은 300만 원의 카드 빚이 있는데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어요. 이건 밑 빠진 양동이에 물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감정은 투자하고 싶다고 속삭이지만 수학은 당신 지금 망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300만 원을 연 20% 이자로 빌렸는데 그 돈으로 연 10% 수익 나는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는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은 매년 순손실 10%를 보고 있는 겁니다. 1년이면 30만 원, 3년이면 거의 100만 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게다가 주식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데 빚은 매달 무조건 커지니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빚을 갚는 게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이에요.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 24% 이자의 빚 5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최소 결제만 하면서 10년을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원금의 거의 2배인 900만 원 가까이를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반대로 이 빚을 오늘 당장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리스크 하나 없이 연 24%의 확정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수익률 주식시장에서 절대 못 찾습니다. 워런 버핏도 평균 20%예요. 2026년처럼 금리가 안정되어도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기엔 이자 나가는 돈이 여러분의 미래를 통째로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5년 동안 카드 최소 결제만 하다가 어느 날 계산해 봤대요. 원금 200만 원인데 이자로만 80만 원을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길거리에 10만 원짜리 8장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만성님, 그래도 빚 좀 있어도 투자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잖아요. 아닙니다.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결핍 상태를 만들죠.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하고 상사가 야근을 시켜도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와도 이직을 못해요. 왜? 빚 때문에 월급이 끊기는 게 무서우니까. 은행에 묵혀서 인생을 수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빚이 있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한답니다. 잠을 못 자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이 빚을 청산하는 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공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적 해방입니다. 빚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아발란체 빚 파괴. 잔액이 아니라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리스트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용카드 A가 300만 원에 연 24%, 신용카드 B가 500만 원에 연 15%, 학자금 대출이 1000만 원에 연 2%라면 당연히 신용카드 A부터 갚아야 합니다.
안 쓰는 물건 팔고 필요 없는 구독 끊고 배달앱 지우고 머리에 불 난 것처럼 고금리 빚부터 끄세요. 당근마켓에 안 쓰는 물건 올려서 50만 원이라도 만들어서 빚에 던지세요. 2단계. 현금 요새 구축. 빚을 다 갚았다면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쟁이세요. 월 200만 원 쓰신다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요. 에이, 그 돈이면 투자해서 불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회사가 무급휴직 들어가거나 해고되면 현금이 없으면 주식을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고 주식을 손해보고 파는 실수를 안 합니다. 3단계. 지루한 인덱스 투자. 통계가 말해줍니다. 90%의 전문가들도 시장 수익률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 도파민 나오는 잡주 말고 S&P 500이나 전체 시장 인덱스 펀드에 집중하세요. VTI, VOO 같은 거요. 한국이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전체 주식 인덱스 같은 거요. 재미없잖아. 맞아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부자 되는 건 재미있는 게 아니라 지루한 겁니다. 매달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10%에서 20% 인덱스 펀드에 넣고 10년 뒤에 보세요. 그게 진짜 부자 되는 길이에요. 4단계. 절세 방패 활용. 버는 것보다 안 뺏기는 게 중요합니다. 401k나 로스 IRA 같은 미국 계좌 또는 한국의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절세 계좌를 폭포수처럼 채우세요. 예를 들어 연 7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넣으면 세액공제만 100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짜로 100만 원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익률로 치면 14% 확정 수익이에요. 5단계. 소득 엔진 업그레이드. 커피값 아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루 커피 5,000원 아껴봐야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하루 1시간 틱톡 보고 유튜브 쇼츠 볼 시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데이터 분석, 영어, 코딩, 디자인 뭐든 좋아요. 연봉을 500만 원만 올려도 10년이면 5천만 원이에요. 이게 2026년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니라 수학적 기본기를 지키는 겁니다. 2026년 잔고가 0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전략대로 빚부터 부수고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왜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본을 안 지키거든요. 제가 오늘 말한 5단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빚 갚고, 비상금 모으고, 인덱스 펀드에 넣고, 세금 아끼고, 실력 키우기. 이게 다예요. 당장 행동하세요. 오늘부터 카드 명세서 열어서 이자율 확인하고 가장 높은 것부터 갚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노후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똑똑하게 지켜냅시다. 만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